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계로 살 것인가, 인간으로 살 것인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도 누군가 시켜서 하는 일을 하며 오직 돈을 벌기 위해 소중한 하루를 바치지는 않으셨습니까? 남을 이겨야만 내가 설 수 있다는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는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도록 배워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밤에 잠들 때까지 왜 사는지도 모른 채 시간의 톱니바퀴에 끼어 돌아간다면 그것은 인간의 삶이 아니라 기계의 삶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잃어버린 우리 안에 사람다움을 찾는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직장 상사의 눈치와 스트레스가 싫어서 카페를 차리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돈에 매몰되어 손님을 돈으로만 보고 매출 때문에 다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장소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돈의 노예로 기계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짜 사람다운 삶은 나의 존재 이유를 알 때 시작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뚜렷한 철학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지친 사람들의 영혼을 따뜻하게 치유하겠다는 꿈이 있다면 손님과 나눌 이야기가 생기고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때 나도 행복해지는 법입니다. 보람과 자존감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인간은 줄 때 비로소 행복을 느낍니다. 돈을 벌기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삶은 냉혹한 결과뿐입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에 영원히 달릴 수 없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많아야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일, 타인을 위로하고 나를 정직하게 표현하는 일을 시작할 때 삶의 에너지가 샘솟습니다. 손님이 위로받고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낀다면 매출은 당신의 인품을 따라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선물일 뿐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에 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욕립 이립인, 기욕 달인 이달인. 내가 서고자 할 때 남을 먼저 세워주고 내가 이루고자 할 때 남을 먼저 이루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마음에는 사람의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타인의 아픔에 관심을 갖고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마음, 그것이 공자가 말하는 이인이자 사람다움의 극치입니다. 손님을 돈이 아닌 치유가 필요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그 마음이 바로 성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막연하게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오늘을 죽이지 마십시오.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기 위해서입니다. 거창한 성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에 진심을 담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며 오늘 만나는 한 사람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건네는 것, 그 작은 실천이 당신이 기계가 아닌 사람임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를 알고 타인을 배려할 때 행복은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돈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지 말고 당신 삶의 당당한
주인이 되십시오. 누군가를 위로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당신의 손길이 곧 당신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듯 당신도 기계적인 일상을 멈추고 당신만의 따뜻한 인간미로 세상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손자병법 군쟁편 5. 전쟁의 속임수는 축구의 페인트 모션 시작하겠습니다. 고병 이사립 일이동 이분합 위변자야. 그러므로 전쟁은 속임수로 일어서고 유리할 때 움직이며 병력의 분산과 집중으로 전술 전략을 바꾸는 것이다. 전쟁은 속임수로 일어선다. 이 말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사람들은 이 말을 손자병법의 핵심 사항으로 여기기도 한다. 속임수로 일어섰다지 않는가 말이다. 논리 전개의 근거가 속임수이니 손자병법은 속임수를 체계적으로 논한 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손자병법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오사칠계로 비교하고 계산하여 승산이 있으면 싸우고 승산이 없으면 참으라는 것이다. 먼저 이긴 다음에 싸우라고 했는데 여기에 무슨 속임수가 있는가? 속임수의 문제가 전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책을 읽을 때는 전후 문맥을 모두 살피고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것은 마치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그 사람의 언어 환경을 고려해야 오해하지 않는 것과 같다. 언어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텍스트 자체는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의 극히 일부분만이 담겨 있으며 말할 때의 언어 환경을 모두 고려할 때 비로소 전체적인 의미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저자의 한마디를 그 언어 환경으로부터 뽑아내 고립적으로 해석한다거나 심지어 엉뚱한 언어 환경 속에 집어넣고 확대 해석하면 저자의 본뜻을 크게 곡해할 수 있다. 전쟁은 속임수로 일어선다. 이 말은 손자가 군쟁편에서 했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다시 회고해보자.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이해득실을 계산하고 승산이 서면 들판에서 교전하고 이어서 성이나 요새를 공격하는데 먼저 전쟁 비용을 계산하라고 했다. 이어서 형세를 논했는데 병력을 배치하고 진을 치면서 승리할 계책을 정리하라고 했다. 이어서 적의 허실을 탐지하여 실함을 피해 허함을 치라고 했다. 이제 군대를 움직여 승리를 다투는 궁전편이 되었다. 여기서 속임수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속임수란 무엇인가? 축구 경기로 비유하는 것이 역시 간편하다. 병법의 속임수란 축구의 속임수 동작과 같다. 축구 선수는 볼을 패스하거나 드리블할 때 첫 동작은 거의 대부분 페인트 모션을 취한다. 병법에서의 속임수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적을 속이거나 흔들어서 판단착오를 유도하거나 실수를 유도하는 것이다. 축구에서 페인트 모션이 많다고 해서 선수들이 속임수 동작만 훈련하겠는가? 속임수 동작은 극히 일부 훈련에 불과할 따름이다. 전쟁은 속임수도 불사한다는 말이 손자병법에 있다고 하여 당신이 이 말을 신조로 삼는다거나 혹은 이 세상은 사기를 쳐야 성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인식하게 되면 그건 당신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는 꼴이다. 손자는 속임수를 논했지만 그것은 전략적인 속임수였지 윤리도덕적인 개념의 사기는 결코 아니었다. 유리할 때 움직인다. 원문의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익으로 봐야 한다. 이익으로서 움직인다 함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적이 당신을 이익으로 유인할 때 당신이 이익에 따라 움직이면 적의 계략에 말려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는 유리로 해석해야 마땅하다. 승리하려면 당연히 유리할 때 움직여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면 사람들은 당연한 소리를 한다고 웃는다. 유리할 때 움직이라니 그거야 당연한 일이지
어느 누가 불리할 때 움직이겠는가? 이런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기필코 해야겠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당연한 말을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또한 우리 모두의 최대 약점이기도 하다. 돌이켜보면 나를 움직였던 것은 초조, 압박, 공포, 탐욕, 분노였지 유리함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니 유리함을 행동의 최고 원칙으로 삼는 것이 나에게 말 그대로 유리하다.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나에게 유리할 것인가만 생각하면 된다. 손자병법의 일이동은 이익이 보여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유리해야 비로소 움직인다는 뜻이다. 일생 동안 이 한마디, 단 석자를 제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너도 나도 모두 실천할 수 있는 말이라면 손자병법이 지금까지 읽히겠는가? 병력의 분산과 집중으로 전술 전략을 바꾸는 것이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병력의 분산과 집중은 적의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병력의 분산과 집중은 곧 기병과 정병의 전환인데 병법에서는 분전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전술의 전체 윤곽은 병력을 나누었다, 모았다 하면서 기병과 정병으로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정은 기정의 전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 바 있다. 병력이 분산되었을 때 병력을 집중하면 기가 되고 병력이 집중되었을 때 병력을 분산하면 기가 된다. 여러 차례 명령하여 3번 분산하고 3번 집중하면 다시 정이 된다. 전쟁에서의 속임수는 축구 선수의 가짜 동작, 즉 페인트 모션과 같은데 그것은 병법의 근본이 아니며 병법의 가치관은 더더욱 아니다. 전쟁은 이익이 보인다고 움직일 일이 아니다. 확실히 유리할 때 비로소 움직이는 것이다. 우리는 누가 성공했다고 하면 하나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곳에 취직하려고 하거나 똑같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만 성공하고 모두 고통과 시련 속에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카페 창업에서도 수많은 과정과 손님과 사장, 직원의 관계부터 이러한 것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성공이라는 문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손님이 없으면 초조하고 불안하며 사소한 것에 분노가 발생하고 그것이 그대로 손님에게 전달되며 직원들 또한 스트레스와 퇴사까지 이르게 됩니다. 당연히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보고 판단하게 된 우를 범하게 되어 실행한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남 탓을 하거나 스스로 자존감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을 따라하기보다 나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이며 직장인의 지친 영혼을 치유할 수 있는 커피 한 잔을 대접하겠다는 마음이라면 그것으로 손님들에게 다가가면 됩니다. 말은 공손하며 따뜻한 미소만 보내도 손님은 매장을 편안하게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단골이 생길 것이며 매출은 늘어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주어야 합니다. 관심을 보여주면 됩니다. 처음 오신 손님에게 관심을 보이고 단골 손님에겐 취향을 알아주면 자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동료에게 관심을 갖는 하루가 돼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